자, 오늘은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 이야기를 하나 꺼내 볼까 합니다. 1963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꼭 10년이 되던 해였지요. 밥 한 술 더 먹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 그 고을 장날에 참 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는 점순 할매라고 마을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눈먼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셨는데 그 귀는 어찌나 밝은지 백보 밖에서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다 알았습니다. 손끝이 신통해서 만지기만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같이 맞췄다는 겁니다. 그해 5월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장꾼들이 하나둘 자리를 펼치고 안악들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오가던 그 분주한 장터에서 점순 할매 며느리 복순이가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지 뭡니까. 아이고, 반지가 없어졌다. 그 소리에 장 안이 3시간에 지 죽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그 반지가 보통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남편이, 그러니까 점순 할매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면서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금 1돈짜리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들은 장꾼들 눈빛이 하나같이 어두워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 시선이 어디로 쏠렸는고 하니 바로 옆 자리에서 자판을 깔고 앉아있던 덕배라는 사내한테로 향한 겁니다. 이 덕배라는 자가 워낙 눈치가 빠르고 손이 제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거든요. 일찍이 시장 감독한테 저울 속인다고 혼난 전력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덕배는 억울하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만 장꾼들 눈빛은 이미 굳어버린 뒤였지요. 장터 감독이 나서서 덕배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고 마을 안악들은 쑥덕쑥덕, 아이들은 멀찌감치서 발도움을 하며 구경을 했습니다. 그 법석 속에서 점순 할매는 그저 가만히 앉아 두 귀만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덕배 보따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의심은 가시질 않았지요. 어디다 숨겼겠지 발뺌하는 거야. 온갖 말이 오갔습니다. 덕배는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고 복순이는 엉엉 울고 장터 분위기가 한껏 험악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까부터 구경꾼 사이에 끼어있던 12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게 아닙니까. 헐렁한 검정 고무신에 때 묻은 흰 적삼을 입은 딱 봐도 집도 없이 떠도는 아이였지요. 아무도 그 아이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눈 가진 사람들은 죄다 덕배한테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도 못 보는 점순 할매가 딱 그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했지요. 그 고무신 삐걱이는 아가야, 거기 서봐라. 장터가 일순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만 듣고 아이를 짚어낸 겁니다. 눈 가진 수십 명이 놓친 걸 앞 못 보는 할매가 귀 하나로 잡아챈 거였지요. 아이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눈 하나 멀쩡히 뜨지 못하는 할매가 자기를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 아이 손을 잡았지요. 꼭 쥔 주먹 안에서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허허, 이런 일이 있었지 뭡니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흘째 굶었다고 했습니다. 장터에서 먹을 것을 집으려다 눈치가 보여 대신 반짝이는 걸 집어들었다고 했지요. 무슨 값어치인지도 몰랐다고요. 장터 사람들은 그제야 씁쓸한 얼굴이 됐습니다. 불쌍타 싶으면서도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지 않냐는 말도 있었고요. 그때 점손 할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그 소란 속에서 사람들을 헤치며 아이한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손을 잡았지요. 차갑고 앙상한 손을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매가 아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건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싸준 거였는데 점심때까지 아껴두었던 거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더 많은 법이요. 배가 고프면 눈도 손도 잘못 가는 기다. 복순이는 반지를 돌려받았습니다. 득배는 억울함이 풀렸고요. 장터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그 아이한테 밥 한 그릇 사주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진 거지요. 그날 오후 장터 떡집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아이한테 떡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요. 그날 점순 할매가 잡아낸 건 반지를 훔친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낸 겁니다. 태계 이황 선생 말씀에도 이런 게 있지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라. 그 할매가 평생 앞을 못 봤던 건 어쩌면 더 잘 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훗날 어찌 됐는지 아십니까? 장터 사람들 말로는 그 아이가 몇 해 뒤에 다시 그 고을을 찾아왔다 했습니다. 제법 의젓해진 얼굴로 손에 뭔가를 들고서요.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다음에 다시 풀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직 이야기엔 끝이 다 안 났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팥 난다 했습니다. 점순 할매가 그날 건넨 떡 한 조각이 씨앗이 됐는지 어떤지 그건 살아온 사람만 아는 일이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 할매는 그저 귀로 보고 손끝으로 읽었을 뿐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얼굴 하나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눈 멀쩡히 뜨고도 못 보고 지나쳤던 사람, 한 번쯤 모른 척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점순 할매 이야기가 오늘도 경상도 어딘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건 어쩌면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요?